다리나 절뚝거리는 노인네가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이지. 강남 조폭이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밟아 부러뜨렸는데 그 다음 벌어진 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덩어리 같은 3명의 조폭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거든요. 특수부대 출신 할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한 순간 지하철 2호선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재활용 폐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75살의 노인이지만 그의 하루는 빠듯했어요. 다리가 불편해도 마냥 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한 박스는 채워야 하는데 영수 할아버지의 거친 손가락이 지팡이를 꽉 움켜쥡니다. 이 지팡이는 5년 전부터 그의 다리가 되어준 소중한 동반자였죠. 할아버지의 다부진 체격과 엄한 인상 때문에 노인정에서는 호랑이 영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젊은 시절 북파 공작원으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사실을 말입니다. 노인정에서 장기를 두며 웃음꽃을 피우는 영수 할아버지의 모습은 과거 국가를 위해 밤새 경계를 서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누구보다 강인했으나 이제는 노화와 함께 찾아온 무릎 통증에 매일 아픔을 참아야 했어요. 영감님, 오늘은 지하철 타고 돌아가세요.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옆집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걸어서 돌아갔겠지만 오늘은 유독 다리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지팡이가 아스팔트를 짚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하철에 오르자 다행히 노약자석이 하나 비어 있었죠. 영수 할아버지는 힘겹게 그 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쾅쾅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아, 다리 아파 죽겠네. 여기 자리 좀 비켜봐.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영수 할아버지 앞에 서서 거칠게 말했어요. 그의 팔에는 검은 문신이 있었고 귀에는 커다란 피어싱이 반짝였습니다. 다른 2명의 청년도 비슷한 차림새였죠.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폭으로 보였습니다. 이 자리는 노약자석인데 젊은이가 다른 자리에 앉으면 어떨까요? 영수 할아버지의 조용한 제안에 젊은 남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내 그중 하나가 빈정대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다리 아픈 애노. 약자예요. 특히 내 다리는 지금 엄청 아프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영수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발로 밟아버렸어요. 뚜두둑. 지팡이가 두 동강이 나는 소리가 지하철 안을 울렸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러진 지팡이 조각을 묵묵히 바라봤어요. 조폭 두목으로 보이는 청년은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할아버지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실수했어요, 할배. 이거면 새 지팡이 살 수 있잖아요. 주변 노인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한 할머니가 영수 할아버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참으세요. 괜히 엮이면 다칩니다. 조폭들은 이제 노인들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지하철 안을 활보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일부러 노인 옆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신용을 했어요. 아이고, 늙으면 빨리 집에나 가야지. 공기 좀 탁해진다니까. 조폭들의 웃음소리가 지하철 안을 메웠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부러진 지팡이를 손에 쥐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 적진의 침투에 임무를 수행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젊은이, 지팡이 값은 5,000원보다 훨씬 비싸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조폭들은 그저 무서워하는 평범한 노인일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영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뭐, 할배가 지금 협박하는 거야? 조폭 두목이 할아버지 앞에 서서 가슴을 밀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탁! 영수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조폭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조폭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었죠. 이거 놓으라고 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드득 손목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조폭의 비명이 지하철 안을 울렸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부러진 지팡이 끝부분을 단단히 쥐고 있었어요. 나머지 조폭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뭐야 이 노인네가. 첫 번째 조폭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할아버지는 마치 춤을 추듯 옆으로 살짝 비켜섰습니다. 휙! 조폭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어요. 할아버지의 부러진 지팡이가 조폭의 복부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푹! 바람이 빠지는 소리와 함께 조폭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으악! 두 번째 조폭이 등 뒤에서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귀는 여전히 젊었죠.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듣고 정확한 타이밍에 옆으로 비켜섰어요. 그리고 그의 다리를 재빠르게 걸었습니다. 쿵! 두 번째 조폭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할아버지의 발이 정확히 조폭의 무릎을 찍었습니다. 아! 비명소리와 함께 그도 바닥을 뒹굴었죠. 지하철 안의 승객들은 할아버지의 놀라운 움직임에 숨을 죽였습니다.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3명의 조폭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늙은이가 너희 같은 것들에게 당할 줄 알았나? 영수 할아버지는 부러진 지팡이로 두목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조폭 두목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어요. 아직도 그의 손목은 할아버지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다시는 노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조폭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조폭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짝짝짝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내와 승객들의 환호성이 지하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 완전 액션 영화 주인공이시네. 영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부러진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주변 노인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은 다음 역에 멈췄고 조폭들은 도망치듯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굴욕감이 느껴졌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이제는 쓸모없어진 부러진 지팡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지팡이 없이 어떻게 집까지 걸어갈지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죠.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기, 제 영상이 벌써 조회수 2,000이 넘었어요. 할아버지가 영웅이 되셨네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던 청년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상에 강남 조폭 특수부대 출신 할아버지에게 제압당하다라는 제목을 달아 올렸어요. 댓글에는 할아버지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갑작스런 인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존엄을 지킨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지하철에서 내리자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심지어 사인을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이 근처인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젊은 부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사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젊은 부부는 할아버지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어떤 임무를 수행하셨나요? 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기억 속으로 50년 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국경을 넘던 순간,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던 날들, 동료를 잃고 홀로 돌아와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까지 난 그저
나라를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짧은 대답 속에 할아버지의 과거가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영수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원룸 안에는 고요함만이 가득했어요. 벽에는 몇 장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모습과 훈장을 받던 날의 사진이었죠.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부러진 지팡이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 안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영광과 자부심이 되살아난 데 대한 감정의 분출이었죠. 아직 이 몸이 쓸모가 있구나. 그날 밤 영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등장했어요.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청년이 오늘의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격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일어나려고 할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노인정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영수 어르신, 우리가 함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노인정 회장인 김철수 어르신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들반들 윤이 나는 단단한 호두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들어 있었어요. 손잡이 부분에는 호랑이 머리 모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그 선물에 말문이 막혔죠. 어제 그 영상을 노인정에서 다들 보았어요. 우리 호랑이 영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김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여겼던 영수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특별히 제 아들이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밤새 만든 겁니다. 이제 이 지팡이로 당당하게 걸으세요. 영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지팡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딱 손에 맞는 그립감이 느껴졌어요. 호두나무 지팡이를 바닥에 짚자 단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의 걸음걸이가 한결 안정되었죠.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감격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함께 영수 할아버지를 노인정으로 모셨어요. 평소보다 활기찬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영수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 했으니까요. 영수 어르신, 진짜 북파 공작원이셨던 거예요? 70이 넘은 이영자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30년 넘게 침묵하며 지켜온 그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았죠. 맞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어요. 이제는 이야기해도 괜찮을 테니. 영수 할아버지의 말에 노인정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특수훈련을 받고 북한의 침투에 정보를 수집했던 일들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던 밤들, 적에게 쫓기던 긴장감,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까지 우리는 그저 나라를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겸손한 말에도 불구하고 노인정 어르신들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더 존경했을 텐데.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절은 비밀로 살아야 했습니다. 습관이 된 거죠. 그리고 누가 믿어줄지도 몰랐고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보다 현재 모습만 보니까요. 이 말에 노인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서 점점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그 감정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노인정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어요. 박영수 씨 맞으신가요? 어제 지하철에서 조폭들을 제압한 그 할아버지 말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영상이 뉴스에까지 나간 모양이었어요.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인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날의 심정은 어땠는지 등등. 잠깐만요. 김 회장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너무 많은 질문으로 할아버지를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런 다음 영수 할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할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텄어요. 이 기회를 통해 자신뿐 아니라 모든 노인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노인들이 겪는 현실도 함께 다뤄주십시오. 폐지를 주어야 사는 노인들,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도요. 기자들은 영수 할아버지의 인터뷰 조건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카메라가 준비되고 조명이 세팅되었어요. 이제 영수 할아버지는 전국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를 든 기자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박영수님께서는 과거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어제 지하철에서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어요. 내 몸은 늙었지만 훈련받은 방법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그때의 감각이 돌아온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노인을 무시하는 그 모습에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건 훈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문제였어요. 할아버지의 진솔한 답변에 노인정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는 다음 질문을 이어갔어요. 조폭들을 제압하실 때 무서움은 없으셨나요? 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젊은 시절의 강인함이 묻어났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것, 남에게 짐이 되는 것,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순간 조폭들보다 더 무서운 건 이미 내 안에 있었어요. 내 존엄성이 무너지는 두려움 말입니다. 카메라를 든 PD가 감탄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이죠. 기자가 약속대로 노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데 어르신께서 직접 겪고 계신 노인 세대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두나무 지팡이를 꼭 쥐었어요.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우리 세대가 이제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물질적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길을 걸으면 젊은이들이 인도를 빠르게 지나가며 노인들을 밀치고 가죠. 식당에서는 메뉴판이 작아 읽기 힘든데도 직원들은 성급하게 주문을 재촉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기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카메라 뒤에 있던 스태프들도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이영자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지팡이가 부러졌을 때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목발이 아니었어요. 내 마지막 존엄성이자 독립성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인터뷰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특수부대 시절 이야기보다 노인들의 현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방송 스태프들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정리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박영수님의 용기와 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자의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이 방송이 세상에 나가면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며칠 후 영수 할아버지의 인터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호랑이 영감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인 존중 캠페인을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노인 복지 정책 개선안을 긴급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부러뜨렸던 그 조폭들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것입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공개 사과를 했죠. 박영수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무례한 행동을 깊이 반성합니다. 그날 저녁 영수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 열린 특별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노인정은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죠. 우리의 호랑이 영감님이 오셨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호두나무 지팡이를 짚으며 자리로 향했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이전보다 더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영수 어르신 덕분에 우리 노인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회장의 말이 끝나자 노인정 문이 열렸습니다.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들어섰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세대의 어려움을 용기 있게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청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 계획을 설명했어요. 노인 일자리 확대, 버스와 지하철 내 노인 전용 공간 확충, 노인 의료 서비스 개선 등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박영수 어르신께서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공식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어르신의 특수부대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세대 간 이해 증진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어르신께서 총괄 자문위원을 맡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70 넘은 나이에 자신에게 이런 제안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이영자 할머니가 토닥였습니다. 영수 씨 받으세요. 우리 세대가 젊은이들에게 전할 것이 많아요. 그들은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너무 오래 무시해 왔어요. 이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쁨, 부끄러움, 그리고 새로운 책임감까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을 탓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도 한때 젊었고 그들도 언젠가 늙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회의 발전 아니겠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노인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구청장은 감격에 겨워 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2달 후 세대 간 이해 증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 청소년들에게 특강을 했어요. 그의 강의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지혜, 존중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죠.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은 영원할 수 있어요. 영수 할아버지의 말은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버스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길에서 마주치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영수 할아버지는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호두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바로 1년 전 지하철에서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부러뜨렸던 조폭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한 옷차림과 정돈된 머리, 그리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이젠 어떻게 지내나요? 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젊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미 용서했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야. 그 순간 봄바람이 불어와 공원의 벚꽃잎들을 흩날렸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와 젊은이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과거를 가진 두 사람이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대 화합이었고 영수 할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였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존중은 세대를 초월한다는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호랑이 영감의 용기가 가져온 작은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